감소로 인한 지자체 예산안 축소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도내 7개 시군이 내년 살림살이를 줄였습니다. 태백시 스포츠재단 설립을 둘러싼 체육회와 갈등이 심화되면서 태백시 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외지인들의 투자 수요가 많았던 속초 지역에 미분양이 늘고 있습니다. 높은 분양가와 부동산 규제 영향으로 보입니다. 경실련이 21대 국회의원들의 자질을 검증한 결과 도내 국회의원 9명 가운데 8명이 불성실, 부도덕 기준에 해당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요즘 도내 시군들이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시군의회의 심의 절차를 밟는 등 살림살이 준비에 분주합니다. 정부가 세수 감소로 긴축 예산에 들어가면서 지자체들도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게 현실인데요. 내년도 자치단체 예산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배현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삼척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내년도 본 예산안 규모는 6,720억 원. 올해 당초 예산안 6,221억 원보다 8% 늘었습니다. 도내 시군 가운데 올해보다 증가폭이 가장 큽니다. 지방교부세 대신에 각종 사업과 관련한 국도비를 지난해보다 259억 원 많은 2,181억 원이나 확보한 게 크게 기여했습니다. 내년도 본 예산으로 전년 대비 약 8% 증가된 500억 원 정도 증편성했는데 이는 세수 감소를 극복하기 위한 국도비 확보 노력의 결과 삼척시를 포함해 도내 11개 시군에서 내년 예산안 규모가 늘었지만 증가폭은 대부분 5%에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홍천군과 횡성군, 강릉시 등 7개 시군은 올해와 비교해 적게는 2%에서 많게는 9% 가까이 줄었습니다. 역시나 정부가 세금 수입 감소를 이유로 지방자치단체에 나눠주는 보통 교부세를 16%씩 줄이기로 통보한 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지자체들은 어려운 재정 상황에도 불구하고 소외계층을 위한 복지와 지역 경제에 영향을 주는 투자를 줄이지 않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습니다. 전례 없는 세수 감소로 역대급 재정 위기라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입니다. 내년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재정 낭비 요인은 없는지, 꼭 필요한 투자는 무엇인지. 내년에도 경제 전망이 밝지 않은 탓에 재정 한파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여 철저한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배현환입니다. 태백시가 스포츠 산업을 육성하겠다며 전문 기구로 스포츠재단 설립을 추진해 시체육회와 갈등을 계속 빚고 있습니다. 태백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태백시가 스포츠재단 설립 이유로 제시한 지방보조금 페널티라는 표현 방식과 관련법 해석 등을 놓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김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달 초 태백시가 보도자료를 통해 밝힌 스포츠재단 설립 이유입니다. 체육 행사에 편성되는 보조금이 늘면서 정부에서 정한 보조금 총액 한도액이 65억 원이나 초과해 올해 41억 원의 페널티를 받았다며 스포츠재단을 설립해 이 문제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에서 정한 체육회 고유 업무와 별개로 스포츠 산업 육성과 문화 관광을 연계한 전문 업무를 스포츠재단에 맡기면 보조금 총액 한도를 넘지 않게 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열린 태백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태백시와 시의원들이 이 부분을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2020년 이후 현재까지는 총액 한도를 초과하여 페널티를 적용받은 지자체가 없다는 것을 안내드립니다. 페널티라는 이름으로 해갖고 적용받은 지자체가 없대요. 행안부에서. 태백시 예산부서는 페널티를 받은 것은 아니며 지방교부세에서 한도를 초과한 행사성 보조금이 삭감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보조금 총액 한도가 있는데요. 그 총액 한도가 저희 시 같은 경우는 한 103억에서 6억 사이인데 103억. 예, 거기에서 이제 페널티 준 게 아직 없고 59억. 그거를 주려고 검토하고 있다 이런 답변인 것 같고요. 교부세 산정할 때 행사 운영비 여기에서 이제 삭감을 당했다 이런 표현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전체적으로 삭감의 의미인지 페널티 의미는 아니란 말이에요. 정부가 삭감한 지방 보조금 내역을 살펴보니 삭감액 41억 원 가운데 체육 행사를 포함한 행사 축제성 부분은 31억 원 정도에서
체육 행사 때문에 모두 삭감된 게 아니었습니다. 자치단체의 스포츠재단 설립이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이라는 주장도 이견을 드러냈습니다. 지난 2021년 법제처는 지방자치단체가 제한적 범위에서 중복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해석을 내렸습니다. 법제처 해석은 쉽게 말해서 해도 되지만 체육회에서 할 수 있는 이 일, 그러니까 그런 여력을 남겨주라는 뜻이죠. 태백 지역에서는 지금까지 체육회와 태백시청 스포츠부서가 업무를 분장해 왔는데 스포츠재단이 설립됐을 때 국민체육진흥법에서 밝힌 중복되지 않는 범위를 놓고 갈등이 우려되는 대목입니다. 태백시는 오늘도 보도자료를 내고 스포츠재단 출연금으로 각종 행사를 치러 보조금 총액 한도 제한을 극복하겠다면서도 문제가 된 페널티라는 표현은 수정하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경제정의실천 시민연합이 전국 21대 국회의원의 자질을 검증한 결과 강원 지역에서는 9명 중 8명이 불성실, 부도덕 기준에 해당됐습니다. 권성동 의원은 본회의 결석률 19%로 3위, 상임위 결석률 20%로 4위의 불명예를 기록했고 이양수 의원은 3천만 원 초과 주식 보유, 음주운전 전과 기록이 있었습니다. 허영 의원은 음주운전 전과, 한기호, 박정화 의원은 3천만 원 초과 주식, 송기헌, 이철규 의원은 과다 부동산 보유, 이광재 전 의원은 정치자금법 전과에 해당됐습니다. 강릉 지역의 자율주행차 시범 운행지구가 도심 53.5km 구간으로 확장됩니다. 국토교통부는 대중교통이 취약한 강릉 지역에 주요 관광지나 해변 연계 서비스, 벽지 노선이나 교통약자의 수요 응답형 자율주행차 운행을 위해 시범 운행지구를 확장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해 운영 성과를 평가한 결과 서울 상암이 A등급을, B등급은 4곳, C등급 2곳이 받았고 강릉은 D등급으로 나타났으며 원주 등 6곳은 2등급으로 평가됐습니다. 외지인들의 부동산 투자 수요가 많았던 속초 지역에 미분양이 늘고 있습니다. 높은 분양가와 부동산 규제 정책 등의 영향으로 보입니다. 박은지 기자가 둘러봤습니다. 지난해 강원도 최고가를 기록한 속초의 초고층 아파트입니다. 전체 400여 세대가 거의 바다를 조망하는 이른바 오션뷰 프리미엄 아파트로 높은 관심을 끌었는데 9월부터 입주가 시작되자 200세대 이상 전세 물량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잔금을 내야 하는 집주인들이 일시에 몰린 겁니다. 21년도, 20년도가 분양권 경기가 상당히 좋았고 아파트가 상당히 좋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여러 군데 투자를 하신 분들도 많고 입주 전세 물량이 넘치면서 신규 분양 시장에도 먹구름이 끼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가량 신규 공급이 없었던 속초 지역에 900여 세대 대단지 신규 아파트가 관심을 모았지만 3.3제곱미터에 1,650만 원의 최고 분양가와 각종 부동산 규제 등의 벽에 결국 미분양을 기록했습니다. 속초 미분양은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160여 가구를 유지하다 8월에 711가구로 급증해 2020년 4월 이후 최대치를 찍었고 9월에도 670가구를 기록했습니다. 준공후 미분양도 48가구로 집계됐습니다. 일부에선 세컨드하우스 열풍 같은 부동산 거품이 꺼지고 침체로 돌아섰다는 반응도 있지만 전문가들은 여전히 동해안에 잠재 투자 수요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비수기인 겨울철을 지나면 총선과 맞물려 부동산 규제 완화 발표에 대한 기대 등으로 시장이 회복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규 아파트 입주와 청약과 중복이 되는 바람에 거기 분산되면서 아마 미분양에 좀 영향이 있었던 것 같고요. 추후 시장을 봤을 때는 고속철 역사 지금 준공했지 않습니까? 착공 시작했어요. 그 부분도 호재로 작용을 할 것 같고 9월 말 기준 강원 동해안 대부분 지역은 미분양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고 고성은 미분양이 한 건도 없습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강원도의 한 의과대학에서 집단 시험 부정 행위가 적발됐습니다. 68개가 되는 기생충 이름을 쓰는 시험이었는데 일부 학생들이 답안이 적힌 쪽지를 보면서 시험을 치른 겁니다. 그런데 대학 측은 징계도 없이 학생 지도로 끝냈습니다. 이송미 기자입니다. 강원도의 한 의과대학.
의과대학 1학년은 생물 안에 사는 기생충에 대해 배웁니다. 그런데 지난달 30일 치러진 기생충학 학명시험에서 일부 학생들이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학명이 적힌 종이를 가지고 시험장에 들어가 옮겨 적은 겁니다. 쪽지를 보면서 시험지에 옮겨 적다가 조교에게 그게 발각이 돼서 시험을 감독하던 조교 2명이 9명의 학생을 적발했습니다. 이 시험을 본 학생은 70여 명. 성실하게 시험을 준비한 학생들은 부정행위가 공정하지 않다고 호소합니다. 함정에 들어가기도 하고 부정행위한 학생들은 어떤 노력도 없이 그냥 쪽지에다가 옮겨 적고 그거를 되베껴 적은 거니까 시간을 써서 준비한 학생들이 바보가 되는. 해당 학교 학생 상벌 세칙에는 시험 도중 부정행위를 저지르면 징계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징계는 근신과 유기정학, 무기정학, 제명입니다. 하지만 시험 부정행위를 한 학생 어느 누구에게도 징계는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대학 측은 기생충학 시험은 정식 시험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렇지만 기생충학 시험 계획서에는 학명시험과 실습시험은 성적의 30%가 반영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해당 대학은 최근 의과대학 학생지도위원회를 열어 시험 부정행위를 심의했고 징계 없이 학생 지도로 끝냈다고 밝혔습니다. 또 취재진이 다녀간 뒤 대학 측은 의과대학 1학년 학생들에게 부당한 행위에 대해 공익 제보를 하는 건 좋지만 그 전에 학교에 미리 알려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이송미입니다. 인구 감소 시대 지역 경쟁력 유지를 위해 외국인 중고생을 강원도로 데려와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에 가장 효과적인 인구 대책은 해외 우수 유학생 유치라며 외국인 유학비자와 지역 특화형 취업비자 등 관련 비자 발급 절차와 대상을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교육청은 마이스터고와 강원형 마이스터고 등 10개 학교를 중심으로 우수 외국인 고등학생 유치 작업을 시작할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와 지역 시민단체가 모인 강원연석회의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개정노조법과 방송법을 원안대로 추진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강원연석회의는 오늘 오전 강원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노조법과 방송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 무력화하려 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강원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